안녕하세요. 산업스크린 시청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이란 다양한 위해 공격으로부터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행위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중 가장 근간을 이루는 부분은 바로 보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양한 압력으로부터 지속 가능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에 있어서는 이 보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다른 외부 침입이라든가 또는 내부자에 의한 유출로 인해서 성장을 방해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안 사고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보안이란 것은 무엇을 보호하느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보호 대상이 첫 번째 가장 쉽게 누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국가 인프라 보안입니다. 국가 인프라란 항만이나 도로, 통신시설, 금융 이러한 산업적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인 위해라든가 그 다음에 탈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아마 특히나 교실에서도 학생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가장 많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사이버 보안은 전자정보에 대한 어떤 위변조라든가 그리고 악성 코드가 흘러간다든가 그리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공격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에 대한 중단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지속 가능한 부분들을 해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내부 정보에 대한 유출입니다. 민감 정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밀 정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외부에 의한 어떤 공격보다는 이 내부의 조직이나 중요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 상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부분들이 어떤 개인에 대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 또는 카드사에 대한 정보 유출 사고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큰 위협을 주는 그러한 보안 사고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안 사고는 크게 자산 보호나 손실 방지의 관점에서 크게 설계 도면이나 또는 연구 결과의 산출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핵심 인력을 매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안의 사고에 대한 큰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산 보호, 손실 방지가 주 핵심 키워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산 보호나 손실 방지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개발된 산출물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이것이 훼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어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보게 되면 컴퓨터 보안, 통신 보안 이렇게 어떤 전자정보에 대한 매체에 대한 보안 개념을 많이 도입됐는데요. 최근 좀 더 위해 공격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융복합적으로 그 위해 공격이 생겨남에 따라서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고자 소위 말하는 다차원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하고자 연구되는 부분이 바로 산업보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보안은 그래서 기존에 어떤 통신이나 그다음 전자정보나 그다음 컴퓨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IT적인 보안에 대한 한계성을 벗어나서 사람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시설 장비에 대한 보안, 또 중요 문서, 종이로 된 문서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들을 총칭해서 더구나 더 나아가서는 인지에 의한 사고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산업보안이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가기관, 중요 정보를 다루고 있는 국가기관도 첫 번째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 기관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와 비등해서 어떤 산업 스파이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어떤 탈취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실제로 외부에 의한 사이버 공격도 방어를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 또 내부에 의한 어떤 해결 방법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활동을 중심축이 되고 있는 산업기밀보호도 하나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민간 영역에 특히나 중소기업에 맞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나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적합한 그런 기술 보호 방법은 무엇일 것인가? 물리적도 중요하고 기술적도 중요하지만 그 중소기업의 어떤 생산성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보완에 대한 효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어떤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방법들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규모가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한 300인 이하라고 업종마다 다르지만 300인 이하로 될 수 있겠는데요. 정의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경영 자원이 일반적인 중견이나 그런 대기업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최대한 적합하게 우린 보안에 대한 활동을 진행해야 될 그러한 어떤 우리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경영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두 번째, 바로 프로세스들이 비체계적이다. 그런 부분들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정보화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정보화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 대한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화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화는 어떠한 우리가 보통 역사도 하나의 단계가 있듯이 정보화도 단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게 부서 내에서 또는 부서 간에서 정보가 연결되는 그들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는 그러한 1단계 그런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전사적으로 각 부서가 모든 부서가 하나의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쉐어되는 그러한 공유되는 단계가 2단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3단계는 더 나아가서 사이버적인 또는 전자적인 협업 형태를 갖고 있는 기업 간 통합 형태가 되겠고요. 마지막 4단계는 그 정보화를 활용해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거나 전략적으로 실시간적으로 기업을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4단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정보화는 몇 단계가 있을까요? 아쉽겠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바로 1단계 수준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정보 자산들이 하나의 PC나 또는 USB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한계성을 갖고 있어서 어떠한 외부에 의한 사이버 공격들은 그 어디가 잘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에 의해서 정보가 탈취되고 위변조되고 유출되기 위한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부자 위험은 외부자에 의한 사이버 공격보다 상당히 큰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요. 한번 발생하게 되면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어떠한 외부에 의한 사이버 공격보다는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위출이 훨씬 더 큰 그러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관련 통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외부자에 의한 사이버 공격보다는 내부자에 의한 위출 위험에 다소 다차원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러한 우리가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보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떠한 경영 형태와 정보화 형태를 살펴봤고요. 그들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 다음에 특히 우리가 보안의 관점인 위협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특히 외부자에 의한 사이버 공격보다는 내부자에 의한 어떤 위협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다가오는 그러한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현재 국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갖고 있는 속내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